제가 제주도에도 집이 이렇게 좀 있는데, 참 제주도는, 제가 늘 말하지만, 제주도는 집 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일부 뭐 소규모 정비 사업도 한다고 하지만, 제주도는 그냥 놀러만 갔어요. 예. 자, 보세요. 이번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 부분이 4월 달에요. 법이 개정됐어요. 어떻게 됐냐? 자, 재개발은 아닙니다. 재건축이 동의 요건이 75%에서 70%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상가 알박기 있죠. 왜냐면 아파트 주민들은 다 동의하셨는데 상가 소유자 10명 중에서 한 6명이 반대해버리면 조합 설립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상가 알박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냐면 재개발은 완화를 안 해주는데 재건축은 완화해준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보세요. 1기 신도시 있죠. 그거는 빌라를 재건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겁니까?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무조건 여러분들 아파트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즉 옛날처럼 빌라를 뭡니까? 싼 맛에 여러 개 사는 시장은 아니고요. 재건축은 또 뭡니까? 아파트는 투자금이 더 들어가고요. 전세가가 공시가 되고 매매가가 공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투자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요. 무조건 이제는 빌라보다는 아파트장으로 가시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보세요. 6월 달에는요. 6월 달에는 이제 패스트 트랙 개념으로 해서 잘 보세요. 재건축은요. 제가 봤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안전진단 통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안전진단, 예비 안전진단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정밀 안전진단 돈 모으기가 힘들었거든요. 아시겠죠? 한 가구당 30만씩 모아가지고 안전진단 신청하기로 했잖아요. 안전진단이 이번 6월달부터는 명칭이 바뀌어요. 안전진단이 아니고 재건축 진단으로. 그러면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 자체는 언제까지 하면 된다? 사업 시행 인가하기 전까지만 안전진단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은 어떠냐면 업체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17만 모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업체들이 사업 진행을 해서 오케이 되면은 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관심 있는 데 어디냐면 30년 된 아파트 중에서 한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분양가가 3천만 원 넘어갈 수 있는 곳.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공사비가 700에서 800만 원 나와요. 33평에 3천만 원이면 그 10억이에요. 부산의 분양가 10억 시대는 거의 해운대하고 수영구밖에 아직 못 열었어요. 연제구, 동래구도 좀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조금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번 2025년부터는 재건축의 당이고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무조건 A급이다. 그 대신에 동네 분양가 자체가 3천만 원 정도 했을 때 충분히 분양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딱 그거죠. 경기도 안양까지가 딱 그 라인이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값이면 공시가격 2억 이하짜리를 사게 되면은 뭐가 됐어요? 취득세가 중과가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 공동 요소를 갖추는 데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저는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요 톡방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데 당분간 나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일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일하다가요 좋은 소스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현장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나가지 마시고 제 강의는 한 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다시 또 들으시면 효과가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개발에 직접 투자하는 장. 그럼 부산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잘 보세요. 해운대 쪽에 초기 재개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수용구는 초기 재개발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부산시는 재개발 구역에 대한 지정을요 1년에 한 구에 한 개나 2개 구역 정도만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용구 보세요. 밀락동 있죠. 강안동 있죠. 망리동 있죠. 연제구도 초기 재개발 좀 있지 않습니까? 물만고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히 보셔야 될 거. 수용구하고 연제구를 볼 때는 4타 통과됐다라는 그 친구들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최소한 정비구역 지정이 났던 친구들 있죠.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톡방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부산 같은 경우는요. 올해 2025년도에 시공사들이 수주할 계획을 보셔야 돼요. 딱 GS건설은 사직 3구역만 수주한다고 딱 그러고 SK건설은 수주할 생각 없다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부산장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대신에 시공사가 수주하는 구는 어디냐? 해운대구, 수용구, 남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 진구 여기 먼저 올해하고 내년까지 갈 거예요. 만약에 연제구하고 동래구 쪽하고 금정구가 집값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부산 진구 쪽 있잖아요. 당연히 시민공원 쪽 좋잖아요. 근데 이제 줄에 가야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생활권이 거의 서면 생활권이라서 그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부산은 나눠야 될 게 해안벨트권 주거지 쪽이 가격 상승은 1번이고 2번이 행정주거지인 연제구, 동래구 쪽하고 금정구, 부산진구가 가격 거의 뒤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주수요죠, 이주수요. 내가 봤을 때 부산에 지금 크게 이주 나갈 데가 있습니까? 이제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빌라 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재개발 통해서 재개발로 지정돼야지만 빌라 값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것만으로 좀 제가 봤을 때 부족해요. 플러스 뭐냐면 이 인근 지역에 재개발해서 이주한 부분이니까 한꺼번에 나가줘야지만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는데 부산은 아직까지 그런 현장은 아직 없다. 거의 1단계 재개발 재건축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건 2단계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부산에 생각보다 입주를 하려고 하는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지금 부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파트 값만 안 오르는 게 아니고요. 주택값도 안 올라가고 상가값도 안 올라갔어요. 그럼 약간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부산에 지금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재개발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 물건은 밀락동과 연제구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다들 가격 좀 올랐어 지금.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이주 수요가 나올 데가 없잖아요. 지금 세 번째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파트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곳,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구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지정할 때는 도로가 3m 도로였는데 재개발이 완성이 되면 뭡니까? 셋백에 대해서 도로가 10m로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가 넓어지는 쪽에서 보시게 되면 그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길 건너편에 있는 주택들이 조금씩 가격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약간은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 쪽에 단독주택지 쪽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